자, 지금 이제 코드상으로 이렇게, 자, 이게 이제 뭐 코드가 몇 개가 나오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속성만 있는 그런 이제 클래스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속성도 있고, 메소드 같이 있는, 예, 이런 이제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실 세계를 이제 가상의 세계, 컴퓨터 세계로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해놓은 게 객체 모델이고요. 전문 용어 나온다 그죠? 객체 모델. 어, 객체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객체는 뭘로 돼 있다? 예, 속성과 메소드로 돼 있습니다, 그죠? 객체 모델인데, 그러니까 사물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이제 객체 지정 프로그래밍 잘 하시려고 그러면 이제 매트리스 그 영화처럼 그 실세계 보면 0과 1로 막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밖에 나가시면 자, 저 객체는 속성이 뭐고 저 객체의 메소드는 뭐고 이런 식으로 한번 쭉 읽어가면서 이제 가시면요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는 겁니다. 가로등도 있고요. 뭐 이렇게 보시면 건물도 있고 다 예, 자동차도 있고 뭐 주변에 뭐 사물도 다 보이죠. 다 객체로 예,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객체 모델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속성과 그 메소드로 이렇게 뭐를 하나로 이제 묶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걸 객체 모델이라 하는데 그 객체 모델이라는 게 하나 이제 표기하는 방법 이라고 보시면 돼요. 표현하는 방법 모델이라는 게 그래서 어, 객체로 표현을 하는데 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제 그 개발할 때 어, 그 업무 실세계 이제 업무 문제 같은 거를 이렇게 보고요. 실제 프로그램 할 때 뭘 하실 수 있어야 되면 객체 모델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 그 객체 모델링이라고 하는 건 모, 모델 객체 모델은 객체 모델은 그 안에 속성과 메소드로 구성되어 있다. 뭔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술할 때 표기할 때 이런 이제 이 객체 모델을 이렇게 그런 이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표기하는 방법, 기술하는 방법. 그걸 따라서 이제 그거를 작성을 한다. 그렇게 작성하는 거를 이제 객체 모델링이라고 하겠죠. 예. 객체 객체라는 거를 이제 내가 이거를 이제 객체로 표현했을 때 객체 모델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속성은 뭘로 그다음에 이제 속성은 저 메소드는 뭘로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다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지나가면서 사물을 보면서 이렇게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자동차를 예를 들면 자동차의 속성은 뭐 자동차의 뭐 무게라든지 뭐 가격이라든지 모델이라든지 그거 자동차를 생산한 그 회사 그죠? 그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마력 같은 거 있죠. 뭐또 뭐 배기량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자동차를 설명하는 특정 자동차 설명하는 그런 이제 속성이 되겠죠. 기능은 기능은 뭐 자동차가 할 수 있는 기능이 뭐 실제 이제 뭐 전진한다, 뭐 후진한다, 뭐 방향을 바꾼다, 뭐 클락션을 울린다, 뭐 그런 게 있겠죠. 뭐 짐을 실는다, 뭐 짐차 같은 경우는 뭐 짐을 실을 수 있는 기능도 있잖아요, 그죠? 뭐 각가지 뭐 기능들이 이제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메소드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동차를 만약에 뭐 카트라이더 같은 거 보시면 그것도 맨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으로 만든 거예요. 예. 마인크래프트도 마찬가지고 스타크래프트도 뭐 이런 게임들도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똑같은 캐릭터가 계속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개발자 입장에서 그 프로 게임을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이제 비행기가 한 50대가 날아가는 그런 게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그 50대 하나하나를 코드로 다 작성해야 되느냐? 그거 아니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으로 실제 이제 그 스타크래프트 같은 것도 스타크래프트도 같은 그런 게임들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절차적 프로그램 만들면 그렇게 속도가 빠르게 만들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어 그런 이제 그 일꾼 있죠. 그 로봇 같은 거 있고 좀 다른 그 테란 그 보면 일꾼들 있고 보면은 많잖아요, 그죠? 저도 뭐 그런 이제 것들 보면은 동일한 어떤 이제 캐릭터인데
이게 이제 하나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사용되는데 이게 제각각 막 움직이는 그런 거. 사람 같은 경우도 여기 뭐 사람 많잖아요, 그죠? 하나하나 다 객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찍어낸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제 프로그램 할 때 이렇게 하니까 이게 훨씬 좋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거고, 현재까지 나와 있는 프로그래밍 랭귀지 중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이 지금 마지막이에요. 지금 아직까지 나오는 거 이거보다 더 좋은 거 나오면 그쪽으로 넘어갈 건데, 아직까지는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뭐 별거 없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이거네 그냥 뭐 변수에 어떤 값을 집어넣잖아요. 집어넣는데 이제 그런 이제 값을 저장하는 기능하고 함수 뭐 기능을 호출하면 뭔가 기능을 실행하는 거 하고, 이걸 두 개를 이제 묶어 가지고 객체라고 부르네. 그래서 특정한 어떤 사물 하나하나를 설명할 때 객체 단위로는 이제 설명하는 거죠. 이 객체, 이 사물을 객체로 표현할 때 속성은 값은 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능을 뭘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객체 이제 그 모델 모델링을 이제 좀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이제 가능한데, 일단 우리가 구현을 할 때는 그 객체를 바로 구현을 하지 않고요. 그 객체를 찍어낼 수 있는 틀, 그러니까 이제 클래스. 그래서 붕어빵 틀은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붕어빵 틀은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붕어빵 틀로 찍어낸 결과물 있죠. 그 붕어빵 있죠. 그는 이제 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붕어빵 틀은 클래스, 붕어빵 틀로 찍어낸 거. 그러니까 붕어빵 틀 하나만 만들면 내가 원하는 만큼 붕어빵을 찍어낼 수 있죠. 똑같은 모양으로.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코드에 보시면 이게 클래스 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카라는 객체를 찍어낼 수 있는 오브젝트, 카라는 객체를 찍어낼 수 있는 클래스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지금 당장 프로그램 막 작성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개념을 아셔야 돼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내가 개념을 알고 있으면 프로그램이 되기 쉬운데, 대부분 프로그램 못하는 이유가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개념을 본인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렸죠. 코드 보니까 클래스로 시작하는데 왜 이게 클래스로 시작하는지, 그죠? 클래스는 틀이다. 무슨 틀이냐? 객체를 찍어내는 틀이다. 그럼 우리가 틀을 만들 때 우리가 잉어빵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죠? 잉어빵 틀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잉어에 대한 뭔가가 있어야 되죠. 잉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붕어하고 잉어하고 뭐 다른 점이 있겠죠. 뭐 크기라든지 뭐 비늘 뭐 모양이라든지, 그죠?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객체, 잉어를 객체로 표현했을 때는 이렇게 속성과 이렇게 메소드로 할 수 있어.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 프로그램 할 때는 그런 객체를 직접 코딩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잉어라는 객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 이걸 찍어내서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만큼 찍어내서 쓸 수 있도록 이제 잉어 클래스를 이제 만든다. 실제 이제 코드 이렇게 보시면 클래스라는 키워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면 클래스 만드는 거구나, 틀을 만드는 거구나, 객체 필요할 때 찍어내서 사용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지금 몇 페이지 안 했는데 설명만 엄청 많이 하죠. 원래 이 설명이 원래 많은 거예요. 많은 거고, 지금 여기서는 이 좀 C샵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설명을 안 하는데, 원래 게시 지향 프로그램이 책 한 권입니다. 그리고 요 지금 보면은 객체 지향 언어에서 새로운 자료형 정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 정수형 자료형, 실수형 자료형, 그다음에 불 타입, 불리언 자료형도 있고, 그죠? 우리 캐릭터 타입, 인티저 타입, 숏 타입, 롱 타입, 플롯 타입, 더블 타입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자료형이죠. 자료형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제 클래스를 만들면 이것도 하나의 이제 자료형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클래스도 하나의 자료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클래스 해놓고 새로운 자료형 정의라고 있죠. 예. 그래서 내가 특별한 내가 자료형을 직접 만들어서 쓸 수 있구나. 어떤 형태로 이제 클래스라는 형태로 특별한 자료형. 기존에 이제 이 C#이든 자바든 그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자료형 말고 내가 원하는
자료형을 직접 내가 만들어서 클래스로 만들어서 쓸 수가 있구나.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다른 언어를 배우시고 그 뭐 C 언어나 이제 이쪽에 이제 배우시고 이렇게 넘어오시는 분들은 아 예전에 이거 다 변수였지 뭐 요거 묶어서 쓰는 게 구조체였지라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구조체라는 것도 기존에 그 똑같은 자료형은 없는데 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캐릭터 타입하고 인티저 타입하고 이걸 조합해 가지고 새로운 이제 뭐 이제 자료형 하나 이렇게 만들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개념이 이런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이제 만들 때도 다 벤치마킹 돼 가지고요. 다 가져온 거예요. 좋은 거. 아, 이거 쓰자. 이렇게 하는 개념 쓰자 해서 그 개념까지 다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 때 자, 제가 이제 객체는 기본적으로 속성과 메소드. 속성은 우리 변수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값을 저장하는 거, 특성 값을 저장하는 거. 뭐 크기는 뭐 어떻게 되고 무게가 어떻게 되고 뭐 개수가 몇 개가 되고 뭐 가격이 얼마가 되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저장해 놓을 수 있죠. 데이터를. 그런 걸 이제 속성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메소드는 펑션. 그러니까 함수에서 가져온 거죠. 무슨 호출하면 기능을 실행하는 거. 근데 클래스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메소드 없이 그냥 이 속성만 가지고 이렇게 이제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클래스는 카라는 클래스인데 이거 말을 좀 바꿔서 말하면 카라는 자료형이라고 보셔도 돼요. 카라는 자료형은 인티저형 3개를 안에 딱 품고 있는 거예요. 인티저형 3개의 자료형을 이렇게 묶어 놓은 게 카라는 자료형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 인티저 타입의 정수죠. 정수값 3개를 한 묶음으로 만들어 놓은 자료형이 이제 카라는 자료형인데 요 이제 용도가 요 안에 첫 번째 인티저 값은 자동차의 이제 번호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인티저 값은 인타임 뭐 도로 입차 시간 같은 거 되겠죠. 시간을 뭐 숫자로 이렇게 넣어 놓겠죠. 그다음에 이제 출차 시간 저장하는 변수 이렇게 아웃타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자료형 형태로 이제 사용이 된다. 그래서 클래스는 하나 이제 자료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새로운 자료형을 만든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보면 여기 코드에 보시면 카 대괄호 열고 닫고 이거 뭐지? 이거 대괄호 열고 닫고는 우리가 배열 다룰 때 사용했잖아요, 그죠? 배열 선언할 때.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앞에 요 이제 자료형이 있으면 배열 뭐 이렇게 선언할 때 자료형이 있으면 이 자료형의 값들을 배열에다가 저장할 수 있도록 배열을 만들어 주는데 그러면 앞에 자 요거 이제 형식이 배열 선언할 때 형식이 카라고 돼 있어요 자료형이. 그러면 카라는 자료를 타입의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만드는구나 알 수 있죠. 네, 요렇게 카라는 자료형을 이런 카라는 자료형을 이게 하나의 값인 거예요. 일단 이런 자료형을 이제 이렇게 카라는 배열의 자료형을 주고 실제 이제 이 카라는 배열 안에는 카라는 이제 객체를 저장해 주는 겁니다. 네, 카라는 객체. 그래서 뉴카 10이라고 하면 카라는 타입의 자 클래스죠 클래스 타입의 이제 객체를 10개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만들어 달라 요런 이제 의미입니다. 네, 좀 어렵죠 그죠? 처음 접하시는 분들 오늘 별로 안 어려운데 하시는 분들은 프로그램 좀 하셨던 분들이고요. 그 외에는 이게 뭔 말인지 지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코드에 보면 자 메소드를 사용한 코드라고 해서 자 클래스 카라는 클래스를 이렇게 이제 만든 건데 여기서 이제 속성도 있고 메소드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라는 이 클래스를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요 내가 이걸 가지고 요 모양하고 똑같은 객체를 카라는 객체를 이제 클래스는 빵틀이라고 그랬죠. 이제 붕어빵이 있으면 붕어빵 틀에 해당하는 게 이제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틀이고 그다음에 이 틀을 가지고 클래스를 가지고 찍어낸 그런 이제 객체를 그랬잖아요. 실제 이제 메모리상에 그 생성된 걸 인스턴스라고 하는데 용어가 또 있는데 그냥 객체든 인스턴스 지금 이제 똑같이 따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객체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찍어내는구나. 그러면 클래스 모양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객체가 다르겠죠.
그래서 이 카라는 클래스로 찍어낸 객체는 어떻게 객체 모양이 만들어지겠어요? 이런 int 카 넘버, 데이트 타입, 인 타입, 데이트 타입, 아웃 타입 이런 형태의 이제 필드를 가질 거고 객체가 그 다음에 set in time이나 set out time이라는 이런 이제 메소드가 있는데 이런 메소드도 그 해당 찍어낸 객체에 이제 가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데이트 타임이라는 우리가 이제 실제 이제 데이트 타임은 앞에 이제 예제에서 그 날짜 출력할 때 데이트 타임 점 now 해가지고 예제 날짜하고 앞에 예제 있었어요, 그죠? 그 이제 데이트 타임이라는 이제 클래스를 이제 사용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클래스가 하나의 자유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연결되죠. 야,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클래스 왜 만드는데? 객체 찍어내기 위해서 만든다고요.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제가 그 개념 설명드렸잖아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부품이 되는 객체를 만들고 그 부품이 되는 객체를 조립을 해서 완성된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런데 그 객체라는 거를 직접 우리가 코딩하지 않는다. 어떻게? 찍어낸다. 뭘 가지고? 클래스를 가지고. 틀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클래스라는 틀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만큼 객체를 찍어내서 그 객체를 가지고 부품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을 지을 때 벽돌 가지고 집을 짓는다. 마인크래프트에 그 벽돌 다 객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객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코드를 다 작성하느냐? 그게 아니라고요. 벽돌 클래스 하나만 딱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여러분 아직까지는 이게 안 와닿는데 그 벽돌 하나하나를 코드를 하나하나 짜면요 소스 코드가 엄청나게 길겠죠 그 안에. 근데 이제 이렇게 클래스를 가지고 하게 되면 소스 코드가 그만큼 많아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인티저 타입의 카 넘버, 그다음에 데이트 타임 타입의 인 타임, 데이트 타임 이렇게 이제 날짜 시간이 들어겠죠. 아웃 타임 이렇게 해서 요런 이제 필드 이제 요런 이제 속성 이렇게 하고요.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메소드죠. 메소드하고 퍼블릭, void set in time 여기서 이제 set in time이라는 게 메소드의 이름, 함수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void는 리턴 값이 없다 이 말이고요. 퍼블릭은 이제 접근 제한자, 접근 지시자, 접근 수정자 이렇게 용어는 교재마다 이렇게 언어마다 조금 다르게 쓰는데 이렇게 이거는 이제 보안과 관련된 그런 이제 키워드입니다. 보안.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퍼블릭 하면 외부에서 다 접근 가능하다 그런 이제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this.inTime 하면 요 현재 이제 필드라고 하는데 이 클래스에 요 이제 inTime이라고 하는 요 이제 필드 접근해서 여기 이제 datetime.now 현재 시간 날짜죠. 현재 날짜 시간을 저장을 요 필드에다 해라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set out time 하게 되면 이렇게 datetime.now 해가지고요. 요걸 어디에 this.outtime 여기 outtame에다가 저장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게 개체 지향 프로그래밍 요 코드 설명하다 보면 막 머리가 어지러워요. 이게 뭐지? 이렇게 저장한다는 걸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지? 지금 처음부터는 이게 안 와닿아요. 그래서 조금 처음에 여기 개념 잡으실 때 좀 간단한 것부터 해서 좀 많이 좀 만들어 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 옆에 이제 보시면 메인 메소드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만든 카 클래스를 메인 메소드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코드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카라는 클래스는 말 그대로 틀이죠. 틀. 붕어빵 틀 보시면 되겠다. 붕어빵 틀로 붕어빵을 찍어내기 위한 붕어빵 틀이 클래스다. 그러면 이제 카라는 객체를 찍어내기 위한 틀이 카 클래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가 만들어지면 실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요 클래스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메인 메소드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가 나옵니다. 보면 카 클래스 타입에 카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해줘. 이거 이제 참조 변수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대입 변수 뒤에 보면 new 나오죠.
New는 항상 이제 객체 생성할 때, 새로운 객체 생성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입니다. 예, 객체를 생성해 줄 때 사용하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카 소갈로 열고 닫고 이걸 생성자로 하는데, 생성자로 합니다. 요 카 클래스를 가지고 카라는 객체를 생성해 다오 하는 그런 이제 명령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기본 생성자로 하는데, 얘는 소갈로는 안에 매개 변수 값이 하나도 없는 기본 생성자로 하는데, 이 카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 카라는 생성자를 호출해서 객체를 생성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객체가 생성이 되면 메모리상에 힙 영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힙 영역에 카라는 객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카라는 그 객체가 메모리상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접근을 하려 그러면, 사용을 하려 그러면 메모리 주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힙 영역에 만들어진 이 카 객체의 주소를요, 이렇게 리턴을 해줘요. 그래서 이 지금 소문자로 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변수인데 이 변수는 뭘 가지고 있냐면 이 카라는 객체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참조 변수라고 합니다. 주소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 개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뭔가 주소를 가진다는 거 포인터 배우셨잖아요, C 언어 할 때. 그 개념이에요. 예. C 언어에서 왜 우리 포인터라고 해서 실제 그 변수가 가지고 있는 그 주소값, 변수의 주소값을 가져와서 저장한 다음에 그 주소로 해당 변수를 찾아가지고 접근을 했었죠. 값을 넣는다, 저장한다든지 읽어온다든지 그런 것처럼 요렇게 이제 그 카라는 클래스 타입의 요렇게 이제 참조 변수를 선언을 하고, 요 참조 변수에는 요렇게 이제 생성한 카 객체를 이렇게 이제 대입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소문자로 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실제 이제 참조 변수인데 객체의 이름으로도 써요. 예. 자, 안 외우셔도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안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기초 문법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그 요거는 뒤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자바 하실 때 세부적으로 또 하실 거기 때문에, 일단은 클래스 들어가니까 복잡하네. 개념 되게 많은 개념이 있거든요. 사실 엄청나게 많은 개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차근차근 이제 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 이제 카라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속성이라든지 요런 속성, 뭐 카 넘버, 인 타임, 아웃 타임, 혹은 set in time이라는 요런 메소드 기능이죠. 요런 거 호출할 때는 요렇게 이제 요거 객체 이름, 참조 변수를 여기 앞에 적고요. 그다음에 이제 점 요게 이제 연산자입니다. 연산자. 얘도 하나의 이제 명령으로 이제 쓰는 거다. 점 연산자라고 해서요. 예. 요걸 이제 이 객체 뒤에, 클래스나 객체 뒤에 이렇게 이제 점을 찍고요. 예. 요거를 이제 이런 속성이나 메소드를 접근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예. 점 찍고. 그래서 점 앞에 있는 거는 요거는 카는 이제 객체의 이름이고, 그죠? 점 뒤에 있는 얘는 보니까 set in time 소갈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건 뭐예요? 뭐 호출하는 거예요? 메소드 호출하는 거죠? 메소드구나. 객체 이름 점 카라는 객체 점 set in time이라는 메소드. 그러니까 카 객체에 set in time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예요. 자, 카 점 set out time 메소드죠. 그러면 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점 set out time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메소드인지 속성인지 구분하는 거는 요 뒤에 이제 소갈로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리가 함수 호출할 때는 매개 변수 값이 없더라도 이렇게 소갈로를 이렇게 넣어주죠. 요거 지금 메소드 호출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속성값을 뭐 이렇게 접근하는 거나 나와 있는데, 이 속성값 이제 접근할 때는 cat 뭐 cat number 혹은 cat in time, cat out time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변수의 값을 집어넣고 읽어오는 것처럼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이 속성값을 읽어오고 저장하고 이게 이제 가능합니다. 당연히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고, 이런 앞에 이제 접근 제한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개념하시면 이게 되고 안 되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보안 쪽으로 또 이렇게 또 접근 제한자라는 것도 쓰거든요. 자, 예. 자, 그래서 다시 와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인 이 C샵을 이제 배우시는데, 그 이전까지는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인 C샵이 나오기 이전에 C 언어 한 거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비슷했고, 그러면 이제 기존에 배우셨던 C 언어하고 C샵하고 뭐가 차이가 확실히 나느냐? C샵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언어예요. 기존에 여러분들 배우셨던 C 언어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안 돼요. 네. 그래,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런 객체 개념, 클래스 개념 이런 게 없어요. C 언어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C 언어 기존에 이제 나온 그 C 언어에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고 싶은데 없으니까 처음에 만들어 없으니까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만든 게 C++라는 언어입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로 나온 게 아니죠. 그래서 약간 코드가 이제 짬뽕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나는 객체 지향 언어로 태어난 게 아니라 C 언어가 나온 상태에서 자바라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가 나오니까 야 C 언어로도 객체 지향 하고 싶어 하니까 기존에 C 언어를 좀 조작해가지고요 객체 지향을 이제 밀어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붙이고 막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땜질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C++를 만들어 놓으니까 완벽한 그런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기존의 것도 받아들여야 되지 새로운 것도 가져와야 되지 그죠?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뭐 이렇게 새로운 이제 개념하고 기존의 개념하고 이게 이제 융합을 탁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예 C샵 같은 경우에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그 설계도 도면을 보고 자바 언어처럼 새로 그냥 만든 거예요. 예, 이렇게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요런 이제 그 클래스와 이제 또 이제 인스턴스라는 이제 요런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클래스는 객체를 찍어낼 때 쓰는 툴이다. 붕어빵 틀처럼 틀이다. 붕어빵 틀은 뭘 찍어낼 수 있냐? 붕어를 찍어낼 수 있죠. 붕어빵을 찍어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클래스는 뭘 찍어내느냐? 객체를 찍어낼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용어가 인스턴스라는 용어가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클래스를 가지고 이제 그 객체를 이렇게 이제 생성하는 거를 이제 인스턴스화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이 클래스를 가지고 만든 객체를요.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상에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그걸 이제 인스턴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개념이 또 처음에 그 교재 같은데 앞에 부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냥 객체하고 인스턴스하고 갖다 클래스로 찍어낸 거다 결과물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두 가지 구분하기가 조금 애매하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 클래스와 인스턴스 그럼 여기서 다시 이제 인스턴스나 객체가 같다라고 보면 클래스를 가지고 인스턴스를 찍어내는구나. 그래서 클래스 하나만 쓰면 이게 클래스가 틀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찍어낼 수가 있구나.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 예전에 뭐 갤러그 뭐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위에 막 이렇게 게임에 보면 위에 그 뭐라 그러죠? 뭐 우주선 같은 거 많잖아요, 그죠? 근데 모양이 다 거의 똑같죠? 예. 그걸 이제 하나하나 프로그램을 짜서 하나하나 다 움직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클래스 개념이 있으면 그걸 다 그냥 객체로 찍어버리면 된다. 예. 그만큼 코드가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게 객체로 이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로 만든 게 어디에 생긴다고요? 메모리에 생기죠. 메모리에 그 모양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쫙 생기는 거예요. 예. 그거 제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객체적 프로그래밍에서는. 예. 그래서 기존에 그냥 절차적 프로그래밍이나 구조적 프로그래밍에서 하는 방법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그 예전에 했던 그런 프로그래밍에서 따온 거, 벤치마킹에서 따온 것도 있지만,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틀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라는 거를 이제 쓰는구나. 객체를 그냥 바로 프로그래밍 하는 게 아니라 객체를 찍어내서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를 먼저 이제 만들어주고 이 클래스를 가지고 이제 객체를 생성해서 쓰는구나. 필요한 만큼. 그러면 이제 여기 문법적으로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제가 앞에서 사실 그 내용은 별로가 안 되는데 제가 설명을 되게 많이 했죠. 그럼 그 제가 설명한 거를 이제 머릿속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드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카라는 클래스가 나오고요. 여기 요 카 그런 클래스 카라는 클래스 타입에 변수를 선언해 주는 거죠. 왜 이 카라는 클래스 타입의 변수를 선언해 주냐면 우리가 int 타입의 변수를 왜 선언해 줬죠?
정수값, 인티저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인티저 타입의 변수를 선언해줬죠. 그러면 이제 뭐 더블 타입의 실수 타입의 변수 타입을 이렇게 주고 변수를 선언할 때는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 왜 더블 타입의 변수를 선언해줬죠? 더블 타입의 실수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선언해 준 거죠. 그럼 얘는 그러면 카라는 클래스 타입에 카라는 변수를 선언했어요. 그럼 얘의 어떤 용도가 뭘까요? 카라는 클래스 타입에 클래스도 하나의 자료형이라고 했죠? 타입에 카라는 변수를 선언했어. 그러면 이 변수의 용도는 뭐죠? 그쵸. 카라는 클래스가 생성한 객체가 하나의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객체를 저장하기 위해서, 담아두기 위해서 만든 이제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카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잖아요. 대입을 하는데 이때 보시면 new 나오면 이게 C샵도 그렇고 자바도 그렇고 양쪽 다 이 new라는 키워드를 다 쓰는데 new는 객체 생성할 때 쓰는 겁니다. 똑같아요. 의미가 new 새로운 객체 만들어라 이거예요. 뒤에 보시면 카라고 돼 있잖아요. 요 이제 카라는 클래스 이름을 갖고 갔죠. 카라는 사실 이제 클래스 이름을 갖지만 얘를 이제 생성자라고 합니다. 생성자. 객체 생성할 때 쓴다고 해서 생성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이제 생성자 이용해 가지고 이제 카 객체를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카라는 이 틀을 가지고 쿵 찍어 가지고요. 모래 보면은 틀 같은 거 하나에서 모래 그 노래할 때 찍으면 똑같은 모양이 나오듯이 카라는 클래스로 카 객체를 하나 메모리에 탁 찍는 거예요. 찍어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카라는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죠. 만들어지면 다음에 이걸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메모리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이제 카라는 변수에다가 대입을 해 놓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 카라는 이게 참조 변수,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입니다. 변수가 이 카 객체의 주소를 딱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이 카 객체를 쓰고 싶으면 요 카라는 참조 변수만 사용을 하시면 돼요. 여기 안에 카 객체의 주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요 주소를 찾아가서 카 객체의 값을 뭐 메소드를 실행한다든지 뭐 속성 값을 뭐 읽어온다든지 바꾼다든지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이제 조금 쉽게 그냥 우리가 앞에서 그냥 기본적인 변수 쓰듯이 이렇게 하면 카 객체가 만들어져. 이 카 객체를 여기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카 객체야.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는. 앞에 제가 설명한 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이렇게 카 객체를 만들어서 객체 이렇게 객체를 변수에 넣으면 이건 이제 카 객체야. 요 카라는 거는 객체 이름, 카라는 객체 이름이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카 클래스에서 카 1, 카 2, 카 3, 카 4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이제 객체를 만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 경주 게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동차가 한 대만 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를 10개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카 클래스 하나만 딱 만들고요. 이걸로 카 1, 카 2, 카 3, 카 4 해서 10개만 이렇게 찍어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만들어진 자동차 객체 10개를 컨트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쓰는 게 요게 이제 지금 인스턴스 되는데 요게 이제 참조 변수. 카 1부터 카 10까지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변수가 있겠죠. 객체를 이제 접근하기 위한 변수를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용어 정리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객체가 뭔지, 객체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속성과 메소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이 객체를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야 되고, 클래스 이렇게 이제 new라는 키워드 상에서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면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수에 이렇게 저장을 해서 이제 요 객체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오늘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기존에 여러분들 기초문법 뭐 이렇게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로 기초문법 하실 때는 뭐 이런 게 안 나오는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다 하는 언어를 또 새로운 거 하시잖아요. 그럼 이건 개념 같은 거예요. 어떤 언어든 이런 개념은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은 이제 아셔야 돼요. 처음부터 이걸 다 외울 수는 없고요. 하면서 필요한 것부터 해서 이제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보시면 자 클래스 용어 나오죠. 예,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라는데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은 쭉 미리 들었습니다. 실세계부터 해가지고 제가 그죠? 이 세상 사는 거를 가상의 컴퓨터 세계에 밀어 넣으려고 하니까 내가 저 날씨 예측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내가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실세계를 그대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 그래 연구하다 보니까 실세계 전체를 다 밀어 넣을 수는 없고 제일 좋은 거는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배우지만 또 다른 방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또 더 좋은 방법이 안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뭐 인공지능도 나오고 하는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아니고 뭐 현실 지향 프로그래밍 해가지고요. 뭐 이런 사물을 표현할 때 더 좋은 방법 개미 나온 거야. 그러면 프로그램이 더 똑똑해지겠죠. 지금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처럼 나무를 예를 들어서 나무를 표현하는데 뭐 이렇게 속성하고 뭐 기능 요거 두 가지만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아직까지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거도 박사님들이 그렇게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연구하시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증명이 되고 하면 이제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세계에 있는 거를 객체 모델이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요. 객체 모델을 이제 발견한 거예요. 야, 그러면 객체를 표현할 때 객체 모델로 하자. 아무리 봐도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하니까 객체 모델 를 보니까 객체 모델은 뭐다? 속성과 메소드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 모델을 이제 뽑아내서 그걸 실질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겠죠. 그게 이제 객체 모델링입니다. 모델링이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객체 모델링을 한 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객체들이 필요하다는 거를 이제 내가 프로그램 개발할 때는 이런 객체들을 만들면 될 거야라고 이제 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클래스 설계를 하는 거예요.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객체를 가져와 가지고 그거를 이제 생성할 수 있는 클래스를 이제 저렇게 해서 생성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클래스를 가지고 이제 객체를 찍어내서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객체 우리가 레고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레고 블록 클래스를 만들어서 내가 필요한 만큼 레고 블록을 객체를 찍어낸 다음에 그걸 이제 조립하잖아요. 레고 블록을 조립해서 뭔가 성을 만든다든지 뭐 비행기를 만든다든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클래스를 가지고 클래스 블록을 찍어내서 클래스가 있다. 그러면 그 클래스 가지고 원하는 만큼 블록을 찍어내서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 객체들을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클래스는 뭐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다. 그다음에 뭐 인스턴스라는 거 뭐 지금 객체라고 했죠. 헷갈리면 인스턴스는 객체다. 객체는 인스턴스다. 뭐 똑같이 보시면 돼요. 헷갈리시면. 근데 이제 좀 그 용어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다르게 설명을 해놨는데 근데 뭐 처음에 배우실 때는 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다음에 클래스 요 인스턴스 객체가 뭐냐? 클래스 자료형을 변수로 선언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 설명이 더 어렵다, 그죠? 클래스 자료형을 변수로 선언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과 같은 메소드,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메소드고 클래스 이름 뒤에 괄호가 붙은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카라는 그 생성자의 이름과 클래스의 이름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 카라는 이름, 요 대문자로 시작하죠. 카. 클래스 이름은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C가 대문자로 시작하죠. 카. 요도 생성자도 보면 클래스 이름하고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문자로 C 시작하고 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과 같은 메소드다. 클래스 이름 뒤에 괄호가 붙은 것이 이제 생성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한다. 관례라고 되어 있죠.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를 찍어내는 클래스를 만들 때 그 클래스 만든다는 건 우리가 실제 코딩하는 거죠. 작성하는 거죠. 클래스를 작성하는 거 코드로 할 때 클래스의 이름은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규칙이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자바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좀 어려운 거 했어요, 그죠? 사실은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건 아닌데 좀 어려웠어요. 근데 요 교재는 좀 디테일하게 끝까지 이렇게 설명하는 교재는 아니고 그럼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만 해놓고 한번 이제 프로그램 만들어 보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이제 랜덤 클래스 랜덤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코드 한번 보세요.
자, 오늘 이제 수업 들었고 제가 설명 다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이 코드를 읽을 수 있어요. 아, 랜덤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랜덤이라고 하는 여기 소문자로 시작하죠. 대소문자 구분하니까 다른 건 얘는 변수입니다. 랜덤이라는 참조 변수를 선언하는 거죠. 이 랜덤이라는 참조 변수의 용도는 뭐예요? 랜덤이라는 클래스는 하나의 자료형이죠. 랜덤 클래스로 찍어낸 객체를 저장하기 위한,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객체의 이 랜덤 클래스의 인스턴스죠. 이 객체의 주소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죠. 변수를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랜덤 클래스 타입의 랜덤이라는 참조 변수 선언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죠. 뭘? 객체를 만드는 방법은 new 해서 요 앞에 있는 타입의 랜덤이라는 클래스잖아요. 생성자를 이렇게 호출해서 얘가 이제 호출이 되면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이제 꽉 찍어가지고 객체를 하나 딱 생성을 해줍니다. 그렇게 이제 생성되어 있는 객체를 이렇게 이제 랜덤이라는 변수에다가 이제 이렇게 할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소문자로 되어 있는 이 랜덤을 가지고 요거는 이제 객체입니다. 랜덤 객체이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객체는 속성과 메소드를 가지고 있죠. 왜? 클래스를 만들 때 자, 그 객체를 찍어내기 위해서 똑같은 모양으로 클래스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객체는 속성과 메소드를 가지죠. 그 모양을 찍어낼 수 있도록 똑같이 클래스를 만들기 때문에 이 클래스를 가지고 new 해가지고 생성자에서 객체를 꽁 찍어내면 그 객체도 똑같이 새로 만들어진 객체도 속성과 메소드로 똑같은 속성과 메소드로 딱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 랜덤 객체를 생성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코드에 보면 이제 앞에서 실습하실 때 그 메소드 이제 뭐 클래스나 객체 이름 뒤에 이렇게 점 치면 뒤에 이렇게 뭐 이렇게 따라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따라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뭡니까? 속성이나 메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console.writeLine 할 때 console이라는 게 사실 이제 클래스고요. 점 하면 뒤에 writeLine 나오는 게 메소드죠. 그런 메소드도 있고 속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IDE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뭔가 코드를 막 뿌려주던데 이 개념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점 이게 소스상에 점 들어가 있는 거 점 누르니까 뒤에 넣을 수 있는 거 쫙 목록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속성이나 메소드 목록이에요.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목록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선택해서 코드 입력하면 된다라고 안내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개발자가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그 객체 클래스 하나하나마다 어떤 속성이 있는지 메소드가 있는지 다 외워서 쓰려고 하면 힘든데, 그죠? 그렇게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띄워주니까 조금만 내가 이런 게 있었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그 선택해서 쓰면 되거든요. 자,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랜덤 클래스의 인스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 해서 이렇게 메소드 나오죠. 여기 보시면 뭐 next, double 뭐 이렇게 byte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뭐 equals 뭐 이렇게 get type 이런 게 next 이렇게 나오죠. get type 요런 게 이제 메소드죠. 그래서 요 이제 실습하는 거는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여기 소스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요 실습 시간에 그래서 오늘 클래스가 뭔지, 객체가 뭔지, 메소드가 뭔지, 속성이 뭔지, 생성자로 이렇게 객체 뉴해서 생성하는 게 뭔지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이제 들으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실습 시간에 소스 코드를 이제 작성하시면서 그거 이제 생각하시면서 작성하시면은 대략적으로 좀 적응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런 코드가 나오면 이거 클래스 상에서 객체 이렇게 생성하는 거고 객체의 메소드나 객체의 속성을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 이제 랜덤 클래스에 사용한 임의의 정수 생성, 뭐 랜덤 클래스를 사용한 임의의 실수 생성이 있는데 요 랜덤 클래스가 나온 거는요. 요거 재밌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게임 같은 거 만들 때요. 그러니까 게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하고 컴퓨터하고 대결을 이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만든다 하면 왜 그 초등학교 앞에 보면 가위바위보 이렇게 눌러서 그런 게임 많죠. 가위바위보 게임 하려고 그러면
무작위수가 나와야 돼. 내가 사람이 예상 못하는 숫자가 나와야 돼. 그래야 즐겁게 사람하고 하듯이 게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윷놀이 같은 거 항상 던지면 똑같은 거 나오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계속 다른 게 나와야 되죠. 뭐가 나올지 몰라야 되고. 이걸 이제 난수라고 그러는데 무작위수를 발생을 시키는 그런 이제 기능을 만들어 놓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 필요는 없고, 보통 이제 이런 거 가지고 게임 같은 거 많이 만들고요. 그리고 로또 아시죠? 로또. 로또 번호, 로또 사실 때 왜 로또 번호 자동으로 만들어 주세요 하면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이거. 이것도 여러분들 로또 번호 이렇게 그 생성하는 거 하고 뭐 추첨하는 거 하고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 직접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웹사이트 이렇게 선정하는 거 보면 로또 번호 뭐 이렇게 그 추천해 드립니다 해가지고 뭐 TV 뉴스 같은 거 많이 나왔죠. 그거 가지고 좀 안 좋은 일을 막 하시는 분들이 있죠. 돈만 받아 먹고 그죠. 근데 그게 그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지금까지 나왔던 이제 숫자들을 다 카운트 해가지고요. 확률적으로 계산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다음 수를 예측을 할까 이런 거. 그렇죠.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거죠. 우리 알고리즘 쓰면 공개는 안 해. 공개는 안 하는데 우리 알고리즘 쓰면 그 다음 번호 확실하게 예측해가지고 맞출 수 있다. 확률이 높다. 어떤 알고리즘인지는 얘기는 안 하죠.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요거 해가지고요. 본인의 알고리즘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될 것 같은데 만들면 그런 걸 만드실 수가 있어요. 로또 번호 생성기, 예측기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 거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요 뒤에는 이제 난수 발생시키고 하는 그런 이제 예제인데, 요 보시면 랜덤이라는 여기 객체 이렇게 만들고요. 뉴 랜덤 해가지고 객체 만들고, 요 랜덤이라는 클래스로 만든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next double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실수값 무작위수를 이렇게 이제 발생을 시키는 겁니다.